밤사이 서울 시내버스 노사 협상이 결렬되면서 노조가 오늘 새벽 4시 첫자부터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강추위 속 출근길 교통대란이 우려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각종 비위 의혹이 불거진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해 제명을 의결했습니다. 김 의원은 즉시 재심을 청구하겠다며 반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나라현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합니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과 과거사 문제 등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이 오늘 재개됩니다. 종일 재판이 예상되는 가운데 특검이 사형 또는 무기형 가운데 어떤 형량을 구형할지 관심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오늘 새벽 4시 첫자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노사가 임금 인상을 놓고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합의점을 못 찾은 건데요. 오늘 굿모닝 MBN은 먼저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서울 버스 파업 소식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자, 정혜진 기자, 출근길이 걱정인데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서울역 버스완승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본격적인 출근 시간이지만 매일 이곳을 지나던 서울 시내버스는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서울 시내버스 7,300여 대가 오늘 새벽 4시 첫 차부터 멈춰섰습니다. 노사는 파업 하루 전인 어제 오후 3시부터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오늘 새벽 1시 30분쯤 끝내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10시간 넘게 이어진 마라톤 협상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노조는 예고했던 대로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갈등의 핵심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라는 대법원 판결을 어떻게 반영하느냐인데요. 사측은 이 판결만 반영해도 임금이 이미 6에서 7% 오른 효과가 있다며 이를 포함해 10%대 인상안을 내놨습니다. 반면 노조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면 최소 13%에 가까운 인상 효과가 있다면서 사측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를 제외하고도 노조가 제시한 올해 임금 3% 인상안도 쟁점이 됐는데 사측은 통상임금까지 더하면 전체 인상폭이 사실상 19%에 달한다며 거부했습니다. 자, 그럼 출근길에 대비한 비상수송 대책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매서운 한파 속에 시내버스까지 줄줄이 멈추면서 출근길 교통대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수송 대책을 가동해 대체 교통수단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대중교통인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열차를 추가 운행하고요. 막차 역시 종착역 기준으로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했습니다. 또 서울 25개 자치구는 지하철역까지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합니다. 오늘 출근길에 나서는 분들은 평소보다 서두르시고 강추위에도 단단히 대비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서울역 버스완승센터에서 MBN 뉴스 정혜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김병기 의원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김 의원은 의혹이 사실이 될 수는 없다면서 즉시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동수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이 9시간에 걸친 회의를 마치고 나옵니다. 앞서 김병기 의원이 회의장에 출석해 5시간 가까이 소명했지만 윤 심원은 제명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징계 시효의 완성 여부,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 안건에 대해서 제명 처분을 의결하였습니다. 김 의원이 연루된 의혹은 강선우 의원의 지방선거 공천원금 1억 원 묵인, 동작구 의원 공천원금 3천만 원 수수, 배우자의 동작구 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등 13가지입니다. 김 의원은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하지 못한다는 당규를 근거로 징계 시효가 소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윤 심원은 징계 시효가 지나지 않은 일부 의혹만으로도 제명 처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징계 사유들 부분에 대해서는 몇 가지 구체적으로 통상 말씀드리지 않는데 이 대부분 보도된 대로 대한항공 등 여러 가지 쿠팡 등 이렇게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결정에 대해 김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의혹이 사실이 될 수는 없다고 주장하면서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이 재심을 청구하면서 일단 내일 최고위원회와 모레 의원총회에서 제명안은 상정하지 않게 됐습니다. 다만 윤 심원이 재심을 하더라도 결과가 번복되긴 쉽지 않은 만큼 당 차원의 징계 자체를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민주당의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강선우 의원과 전직 보좌관,
그리고 김경 시의원까지 모두 출국 금지하고 전방위 수사에 나섰습니다. 사전에 말을 맞춘 정황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는데 의혹의 정점인 강 의원 소환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지율 기자입니다. 경찰이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 의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보좌관이었던 남모 씨를 통해 김경 서울시 의원으로부터 1억 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 돈을 갖다가 받은 지금 사무국장이 그러니까 보관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죠. 정말. 경찰은 지난 11일 강 의원과 김 시의원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분석에 나섰습니다. 또한 김 시의원과 남 씨도 출국 금지 조치하고 추가 조사를 위해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김 시의원은 귀국 직후 3시간 반 동안 조사를 받았지만 큰 진전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선우에게 공천 대가로 1억 원 건넨 게 맞으세요? 경찰은 김 시의원이 자수서를 제출한 만큼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김 시의원이 돈을 건넨 사실을 인정하고 보좌관의 쇼핑백을 받았다는 진술들이 연이어 나오면서 피의자 3명이 사전에 말 맞추기를 한 건 아닌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출국 금지와 압수수색이 이뤄진 만큼 의혹의 정점인 강선우 의원에 대한 소환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MBN 뉴스 이주일입니다. 국민의힘이 결국 5년 만에 당명을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계엄 사과와 함께 간판까지 바꾸면서 과거를 극복하고 당을 쇄신하겠다는 겁니다. 정예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2020년 9월 이후 5년여 만에 당명 개정에 나섭니다. 조사에 답한 책임당원 중 70%에 가까운 당원이 당명 개정에 찬성했습니다. 당원분들의 분명한 열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당명 개정을 시작으로 장동혁 당대표의 이기는 변화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당원들이 제안한 당명에는 공화, 자유, 미래 등이 포함돼 보수의 가치와 함께 변화를 바라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당 합당으로 출범한 민주자유당부터 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그리고 현재 국민의힘까지 당명 변경은 당이 어려울 때마다 위기 극복 카드로 등장했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계엄 사과 이후 추진되는 이번 당명 개정을 통해 윤석열 정부와 단절하고 지방선거 체제로의 완전한 전환을 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과거들을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겠다는 점, 그러한 의지를 국민들께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그런 메시지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주까지 대국민 공모를 통해 당명 아이디어를 접수한 뒤 전문가 검토를 거쳐 설 전후로 개정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당명 변경과 함께 변화와 혁신의 의지를 담을 수 있는 당원 당규 변경도 추진합니다. MBN 뉴스 정혜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합니다.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고향인 나라현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가질 계획인데요. 지난해 10월 경주 회담 이후 2달여 만에 다시 만나게 됩니다. 장동건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부터 1박 2일간 방일 일정에 나섭니다. 수도 도쿄가 아닌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고향인 나라현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다카이치 총리 취임 이후 2번째 회담으로 상대국을 수시로 오가는 셔틀 외교를 이어가는 차원입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단독 회담에 이어 확대 회담과 공동 언론 발표까지 숨가쁜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담의 의제에는 과거사 문제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942년 조세이 해저탄광 수몰 사고로 숨진 조선인 136명의 유해 발굴과 유골 DNA 감정 협력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세이 탄광 등 과거사 문제에서 한일 양국이 인도적 측면에 협력을 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 앞서 일본 NHK와의 인터뷰에서 양국이 가치와 지향을 함께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며 과거를 직시하되 협력할 부분은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다카이치 총리의 타이완 발언에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통제하며 빚어진 중일 간 대립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또한 회담 테이블에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 문제와 한국의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CPTPP 가입 문제도 오를 전망입니다. 이 대통령은 내일 한일 교류 역사가 깃든 문화유적지인 호류지를 방문해 정상 간 친교 행사를 가진 뒤 귀국합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이 오늘 다시 열립니다. 이 내란 특검이 사형과 무기징역 사이에서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례적으로 변호인단의 행동이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법원판 필리버스터가 예상되는 만큼 실제 구형은 밤 늦게 나올 전망입니다. 먼저 최희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은 오늘 오전 9시 20분 시작합니다. 예정대로라면 지난 금요일 특검 구형이 끝나야 했지만 함께 재판을 받는 김용현 전 장관 측이 최후 변론에 8시간가량 쓰면서 연기됐습니다. 새벽 1시에 막 진행하는 거는 조금 그거는 또 제대로 된 변론이라고 하기도 힘들고 다들 지치시고 힘들 테니까. 남은 절차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서류 증거조사인 서증조사와 최후 변론, 특검 측 최종 의견과 구형 그리고 최후 진술입니다. 재판부는 오늘이 마지막 재판이라고 공언했지만 그 외에 옵션은 없어요. 그 방법이 없어요. 일단 왜냐하면 다음 기일 날은 그냥 무조건 끝내는 겁니다. 이에 질세라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짧게는 6시간에서 길게는 8시간에 달하는 최후 변론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황에 따라 변론을 더 길게 할 수도 있고 재판 순서도 변동될 수 있어 특검 구형은 늦은 밤 혹은 자정을 넘어 이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 단수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어제 징역 15년이 구형됐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그런데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단은 해야 할 일을 했다면서 자화자찬을 했습니다. 이 시간을 끈 게 일종의 전략이었던 거죠. 오늘도 이런 일이 반복되면 이 재판부가 신속 재판을 위한 지휘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어서 박규원 기자입니다. 지난 9일 재판에서 8시간이 넘는 변론을 이어간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단은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임무를 완수했다며 자화자찬했습니다. 방해를 뚫고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대통령 변호인단이 매우 감사한 상황이었죠. 왜냐하면 풀데이를 얻었으니까요. 재판 지연 전략이 있었음을 스스로 인정한 셈입니다. 역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나란히 피고인으로 나온 어제 일반이적 혐의 재판에서도 출석 의무가 없는 특검보가 안 나왔다며 억지 주장을 펼칩니다. 특검보가 출석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특검보 없으면은 이 소송 절차 진행하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저희 진행에 협조하지 않겠습니다. 때문에 일부 법조계와 여권에서는 재판장인 지기현 부장판사가 신속 재판을 위한 지휘권을 적극 행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다만 지기현 부장판사는 추후 절차적 흠결을 없애기 위해 최후 변론을 다 듣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가로 잡힌 결심 공판에서도 초장시간 최후 변론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오는 10월이죠. 78년 만에 검찰청을 대체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설치하는 법안이 어제 공개됐습니다. 중수청은 9개 분야를 수사할 수 있고 공소청의 수장인 검찰총장 명칭은 유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장덕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검찰의 기능을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분리하는 법안을 공개했습니다. 우선 수사 개시 권한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휘하는 중수청이 갖습니다. 기존 검찰이 수사할 수 있던 경제와 부패 등 2개 범죄에 더해 공직자, 선거, 마약 등 모두 9개 중대범죄를 직접 수사합니다. 반면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서 공소제기와 유지를 담당합니다. 하지만 개편안에 대해 여권 일각에서는 또 다른 검찰이 탄생하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나왔습니다. 검찰청을 새로 이식해서 오히려 증폭시키는 이런 법에 대해서는 정부도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수정해야 됩니다. 중수청 수사 인원이 변호사 자격을 갖춘 수사 사법관과 비법률가인 전문 수사관으로 구성되기 때문입니다. 수사 사법관이 검사에, 전문 수사관이 검찰 수사관에 해당해 사실상 검찰과 비슷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제2검찰청의 외관을 부여하겠다는 것 외에 다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검사가 수사사법관으로 명찰만 바꿔다는 것입니다. 또 논란이 됐던 공소청 검사의 보완 수사권은 올해 상반기까지 정부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공소청 수장의 명칭은 현재와 같은 검찰총장으로 유지하고 검사가 정치에 관여하면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슈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굿모닝 MBN이 엄선한 투데이 라인업을 통해 오늘의 주요 일정과 현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오늘 국회에서 양자회동을 합니다. 두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공천원금 및 통일교육 금품수수 의혹 관련 특검 도입을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홈플러스 사태의 정점으로 꼽히는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습니다. 김 회장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알고도 채권을 발행한 뒤 기업회생을 신청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습니다. 서부지법 폭동사건의 배우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도 오늘 구속갈림길에 섭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 서부지법 난동을 부추긴 혐의 등을 받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자체 의사인력 추계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의협은 정부의 의사인력 추계안이 과학적 근거가 부실하다면서 자체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점과 대안을 논의하는 세미나도 열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라인업이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의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해 가압류한 계좌가 텅 비어있는 깡통 계좌로 확인됐습니다. 이대로라면 이들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도 별다른 실익은 없을 것으로 보여 범죄 수익 환수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백길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원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민간 개발업자들의 재산 5천억 원 상당을 동결했습니다. 성남시가 이들을 상대로 한 채권 가압류 신청 등 14건을 모두 받아들였던 겁니다. 검찰이 이들 일당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면서 돈도 못 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자 피해 당사자인 성남시가 대신 나선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성남시가 막상 계좌를 들여다보니 이른바 깡통으로 드러났습니다. 2,700억 원을 청구한 김만배 씨 측 화천대유 계좌에 남아있는 돈은 7만 원. 또 다른 계좌에는 고작 5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5,579억 원의 가압류 재산 가운데 계좌에서 확인된 잔액은 고작 4억 7천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성남시는 검찰이 이미 4년 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금 흐름을 공유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성남시에 실익이 없는 사건 초기 결정문만 던져준 검찰의 행태는 이 제2의 항소 포기와 같은 그런 비협조 또 범죄 수익 비호 아닌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성남시는 시민의 재산 단 1원도 포기하지 않겠다며 검찰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이 같은 성남시 주장에 대해 검찰은 추징 보전 액수와 실제 재산 가액이 불일치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성남시에 추징 보전 법원 결정문 4건을 제공했고 나머지 14건은 법원 번호를 알려줬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사흘 전 다중 추돌 사고로 5명이 사망했던 서산 영덕 고속도로에서 어제 새벽에 또 4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화물차 넉 대가 잇따라 추돌한 건데 사고로 인해 2명이 숨졌습니다. 먼저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두컴컴한 고속도로에서 2톤 화물차가 앞서가던 14톤 화물차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한 대는 비상등을 켜고 있지만 다른 한 대는 아무런 불빛도 없이 반대 방향으로 멈춰서 있습니다. 5분 뒤 9톤 화물차와 8.5톤 화물차가 잇따라 사고 현장을 덮칩니다. 서산 영덕고속도로 청주 방향 문희 청남대 휴게소 인근에서 화물차 4대가 추돌한 겁니다. 이 사고로 2톤 화물차 운전자와 9톤 화물차 운전자가 숨졌고 다른 화물차 운전자 2명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 화물차입니다. 이렇게 앞부분이 움푹 찌그러져 사고 당시의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고 차량 운전자들이 미처 앞을 보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추돌 사고 난 거예요. 전방 주시를 잘 안 한 거죠, 뭐. 지난 10일 오전 6시 10분쯤에는 같은 고속도로 남상주 나들모 인근에서 다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5명이 숨졌습니다.
사고 원인은 이른바 블랙아이스로 불리는 도로 위 살얼음으로 추정됩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보신 것처럼 얼마 안 돼 같은 고속도로에서 비슷한 교통사고가 또 발생한 원인으로는 도로 위의 검은 살얼음, 블랙아이스가 꼽힙니다. 운전자 눈에는 잘 보이지도 않는 데다가 한 번 미끄러지면 속수무책이어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큰데요. 막을 방법은 없는 건지 주진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사고로 아수라장이 된 도로 위에서 한 남성이 다급하게 수신호를 보냅니다.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미끄러지는 SUV 차량을 황급하게 피하고 몸을 가누기도 전에 또 다른 차량을 아슬아슬하게 피합니다. 강원 원주, 세종시, 고양시 자유로 등 블랙아이스 사고는 매년 이어지고 있는 건데 지난 5년간 도로 결빙으로 4,100건이 넘는 사고가 났고 80명 넘게 숨졌습니다. 겨울철 도로 표면 온도가 영하로 떨어지면 블랙아이스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눈이 내리는 날은 대기 온도보다 도로 표면 온도가 2, 3도가량 낮습니다. 때문에 도로에 결빙이 생기기 쉽습니다. 매연과 뒤섞여 만들어진 검은 살얼음, 블랙아이스는 심지어 운전자들 시야에도 잘 보이지 않아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 십상입니다. 블랙아이스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전국에 한파와 눈비 예보가 있어 각별한 주의도 필요합니다. 영하권 날씨가 지속이 된다면 최대 5일간은 운전하실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5일간 발생한 미끄럼 사고 건수가 거의 동일했습니다. 도로에 열선을 깔자는 제안도 나오지만 막대한 예산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결국 제설 작업을 제때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이라는 분석입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을 상대로 스캠 범죄를 저지른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국가기관을 사칭하는 방식으로 267억여 원을 빼앗았는데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범죄까지 저질렀습니다. 표선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의 한 범죄 단지. 경찰이 굳게 닫힌 대문 담을 뛰어넘어 들어갑니다. 안에는 피의자들이 줄지어 앉아 있습니다. 나는 대문. 하나, 둘, 셋, 또 있어? 맹령 있어요? 진짜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캄보디아 프놈펜을 거점으로 우리 국민을 상대로 수백억 원을 가로챈 스캠 범죄 조직원 26명이 지난 5일 초국가 범죄 특별대응 TF에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경찰과 금감원 등 국가기관을 사칭해 피해자가 범죄에 연루된 것처럼 속이고 재산 조사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죄 수사 대상이다 너는 이런 식으로 속이고 수사 보완을 명목으로 숙박업소 등에 머물도록 유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외부 연락을 스스로 차단하도록 해서 고립을 시키고 구조가 어렵게. 붙잡힌 26명은 모두 한국인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는 우리 국민 165명, 피해액은 267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이들은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착취 영상을 촬영하게 하거나 사진 전송까지 강요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검거는 지난해 10월 합의로 가동된 캄보디아 코리아 전담반과 국정원의 합동 작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정부는 성착취 영상을 즉각 차단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와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는 한편 범죄자들은 최대한 신속하게 국내로 송환해 처벌한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경찰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 규모가 자체 조사한 3천 건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빠른 사태 수습을 위해 피해를 축소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가 1차 경찰 소환에 응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황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보 유출 파장이 확산한 지난해 말, 쿠팡은 긴급 입장문을 냈습니다. 자체 조사 결과 유출자가 3,300만 명의 정보를 빼갔지만 이 가운데 3,000명만 저장했고 범행에 사용된 장비도 회수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경찰의 중간 수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쿠팡 본사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피해 규모가 쿠팡이 밝힌 3,000건보다 훨씬 많다는 겁니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압수물 분석이 끝나지 않았지만 쿠팡 측에서 발표한 개인정보 유출량보다는 많은 걸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쿠팡이 사태를 서둘러 진화하기 위해 실제 피해 규모를 축소 발표했다는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런 쿠팡의 자체 조사와 관련해 논란의 중심에 선 해럴드 로저스 대표.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저희가 공개를 했습니다. 저희가 중국에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혼자서 자의적으로 했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국회 청문회장에서 책상을 치며 다소 격앙된 모습을 보였던 로저스 대표는 지난 5일 경찰의 1차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2차 소환 통보를 하며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데 이와 별개로 출국 정지 역시 검토 중입니다. 로저스 대표는 국정원 지시로 유출 피의자를 만났다는 취지로 답변했었는데 국회 과방위는 국회 증언감정법상 위증 등의 혐의로 고발을 의결한 상황입니다. 경찰은 국회 고발이 접수되는 대로 국정원과 접촉했다는 쿠팡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관계 확인에 나설 방침입니다. MBN 뉴스 황지원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가운데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연금을 쥐어짜도 생활고를 벗어나지 못하는 노인이 여전히 많은데요. 월 최저 생계비조차 넘기지 못하는 노인이 280만 명이 넘는 상황입니다. 왜 연금이 노후 삶의 버팀목이 되지 못하는지 한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만으로 생활이 가능한지 물었습니다. 병원비도 안 되죠. 자식들이 좀씩 도와주고 그러면 한 15일 정도면 더 사라지고 없는 것 같아요. 돈 막 쓰지 않은 대로. 매달 꼬박꼬박 연금이 나오지만 대부분 생활하기에 빠듯하다고 대답합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는 노인은 342만 명 정도입니다. 이 중 286만 명은 월 최저생계비 76만 5천 원조차 넘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금을 2개나 받아도 생활고를 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설령 최저생계비를 넘기더라도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는 역부족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연구원에 따르면 노년의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지키려면 월 140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기초연금과 국민연금만으로 이 기준을 충족하는 인원은 5만 명에 불과합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받아도 일정 금액 이하인 분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어떤 최저보증연금 제도를 도입을 해서 노인 빈곤율을 줄이기 위해 연금의 소득 대체 효과를 강화하는 동시에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이 와중에 밥상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쌀과 과일은 물론 양념 채소 가격도 걱정인데요. 특히 마늘은 거의 모든 음식에 들어가 양을 줄이기도 어려운데 가격이 1년 전보다 16%나 뛰었습니다. 초여름 수확철 전까지는 고깃집은 물론 가정집에서도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홍지호 기자입니다. 저녁 장사를 준비 중인 서울의 한 고깃집. 구워도 먹고 쌈에도 들어가는 마늘 손질이 한창입니다. 열흘에 한 번 도매로 들여오는데 작년부터 마늘값이 크게 올랐습니다. 마늘은 삼겹살 기름에 구워야 제맛이라 가격이 뛴다고 줄일 수가 없는데 걱정입니다. 2만 1,000원 정도에 들었던 물건이 6,000원이 인상됐습니다. 마트에서 파는 마늘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국산 깐마늘 1kg의 평균 가격은 11,700원 정도입니다. 1년 전보다 16% 넘게 올랐습니다. 그렇다고 국이나 각종 반찬에 넣는 양을 줄일 수도 없어 소비자들은 부담입니다. 항상 필요하니까 사야 되는 모든 음식에 다 들어가는 재료이기 때문에 줄일 수는 없죠. 지난해 마늘 물량이 부족하자 조기에 수확에 나서면서 제대로 연글지 못했던 탓입니다. 수확기인 6월까지는 현재 수준 가격이 이어질 거란 전망입니다. 수율들이 올해가 잘 안 나오는 편이어서 깐마늘로 가공되면서 물량 부족이 좀 나타나는 부분이 있고 양파 소매 가격도 10% 정도 오른 상황이어서 정부는 양념 채소가 변동이 더 심해지면 비축 물량을 풀어 가격 안정에 나설 방침입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그룹 뉴진스에서 전속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멤버 다니엘이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처음으로 직접 심경을 밝혔습니다. 안녕, 버니즈.
벌써 눈물이 나지? I fought till the very end to be together with the members. And that truth stays with me. 제 마음 한편에는 항상 뉴진스가 있어요. 5만 명 넘는 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다니엘은 눈물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다만 현재 진행 중인 400억 원대 소송전과 관련한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건 끝이 아니다라며 향후 활동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는데요. 누리꾼들은 왜 멤버 5명 중 1명만 퇴출인지 궁금하다, 실수 안 하려 천천히 말하는 것 같다 등 다양한 댓글을 남겼습니다. 환자복을 입은 여성의 얼굴에 수건이 덮여진 채 누워있는 모습. 한 누리꾼이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어머니를 찾아갔다가 목격한 장면인데요. 어머니는 양팔이 줄로 묶여 스스로 수건을 치울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즉시 직원들에게 누가 이랬냐라며 항의했지만 모르겠다라는 시큰둥한 반응만 돌아왔다는데요. 해당 누리꾼은 이전 시설에서도 문제가 많아 옮겼는데 다를 바가 없었다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에 요양병원의 현실이다, 살인미수 아닌가 등 우려하는 댓글이 이어졌는데요. 요양시설에서 반복되는 이 같은 문제,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기도 평택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주차 갈등이 반방문 공방으로까지 번지며 온라인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 차주가 정식 주차 공간이 아닌 출입문 앞쪽에 바짝 주차하거나 차량의 후면부가 통로 쪽으로 툭 튀어나오도록 주차를 해 결국 주차 라인에 주차해달라라는 안내문까지 내걸리는 게 시작이었는데요. 하지만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오히려 저희 집은 차량이 한 대인데 제 주차 라인이 어디에 있나 가르쳐주면 거기에 되겠다라고 반박문이 붙은 겁니다. 심지어 수기로 어디 사는 누구시냐라고 적혀있기까지 한데요. 누리꾼들은 어디 사는지 알면 찾아올 건가, 차 한 대인 게 무슨 상관이냐, 서로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등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K-팝 데몬 헌터스 캐대헌이 미국 최대 시상식 중 하나인 골든글로브 이관왕에 올랐습니다. 기대를 모았던 박찬욱 감독의 신작 어쩔 수가 없다는 아쉽게 수상에 실패했습니다. 심가현 기자입니다. And the Golden Globe goes to K-pop Demon Hunter. Golden from K-pop Demon Hunter. 작년 한 해 전 세계를 사로잡은 K-팝 골든이 팝의 본고장 미국의 권위 있는 시상식에서 울려 퍼집니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가 주제가상과 애니메이션 작품상을 동시에 거머쥐며 2개 부문 정상에 올랐습니다. 작품으로는 주토피아 2와 귀멸의 칼날을, 주제가로는 아바타 2와 위키드를 제친 눈부신 성과입니다. 아카데미상의 전초전격인 골든글로브에서 K-팝을 주제로 한 노래와 한국계 가수가 주제가상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며 아카데미에 대한 기대감도 키웠습니다. A little girl, I worked tirelessly for 10 years to fulfill one dream, to become a K-pop idol. It's a dream come true. 엄마 사랑해. Thank you to the Golden Globes and for everyone who believed that a movie so deeply rooted in Korean culture could resonate with a global audience. 제가 사라지는 대로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병헌은 박찬욱 감독의 영화 어쩔 수가 없다로 남우주연상 후보에 오르며 할리우드 스타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지만 수상의 문턱은 넘지 못했습니다. 격경사를 맞은 캐대헌은 다음 달 그래미 어워즈에 이어 오는 3월 미 오스카 시상식에서도 새로운 역사에 도전합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이란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면서 현재까지 최소 640여 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군사적 조치를 언급하며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고 이란 정부는 미국과 대화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동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차량 한 대가 활활 타오르고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곳곳에는 총성이 잇따라 울려 퍼집니다. 이란의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면서 648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실제 사망자는 6천 명이 넘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2주 넘게 이어진 시위는 영국 런던과 미국 LA 등 세계 각지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시위대를 강경 진압하는 이란 정부에 대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군사 개입 가능성을 계속 시사하고 있습니다.
The president has shown he's unafraid to use military options if and when he deems necessary, and nobody knows that better than Iran. 이에 맞서 이란 정부는 미국을 맹비난하면서도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는 양면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는 트럼프 대통령을 부서진 파라오 석관에 빗대며 교만이 극에 달할 때 당신도 몰락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우리는 전쟁에 대비하고 있지만 대화도 준비됐다며 시위 전후로 이어온 미국 측과의 소통을 지속하며 핵 협상 재개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교민 60여 명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우리 정부는 교민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동현입니다. 미국 역사상 첫 한국계 연방 상원의원 앤디 김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 정책이 한반도의 위험 신호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베네수엘라 공습으로 미 해군 전력 20%의 발이 묶인 상황에서 북한이 이를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진단인데요. 워싱턴에서 강영구 특파원이 직접 만났습니다. 워싱턴 DC 연방의회 의사당 옆 세계 정치의 심장부인 이곳에서 미국 역사상 첫 한국계 상원의원 앤디 김 의원을 만났습니다. 국가안보 실무 경험이 풍부한 앤디 김 의원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한반도 정세에 위험 신호를 보낸다고 진단했습니다. 20% of the largest navy in the world is outside Venezuela. That means that that's navy resources that we're not using in Asia or in the Middle East or elsewhere. I don't think I ever imagined a time when we would have a sitting U.S. president threatening a NATO ally with an invasion. 트럼프 대통령의 서반구 패권 장악을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오판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North Korea feels like they're in a pretty strong place, and especially when America is distracted. 가장 우려한 건 한국이 빠진 북한, 미국 간의 직거래, 이른바 한국 패싱입니다. Trump so often does things without partners in the room. I think it shows disrespect to South Korea, disrespect to our allies. 격동의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의 입장을 분명히 대변하겠다는 의지도 강조했습니다. 베네수엘라와 그린란드에서 시작된 미국의 선택이 한반도까지 흔들 수 있다는 경고는 현재 미국의 기류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집안일은 해도 끝이 없고 티도 안 난다고 하죠. 그런데 이런 번거로운 일을 로봇이 대신해주면 어떨까요? 야무지게 화장실 청소하는 로봇 만나보시죠. 이런 로봇 집에도 한 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화장실 이곳저곳을 다니며 구석구석 청소하는 로키입니다. 세면대는 물론 변기도 안팎으로 쓱쓱 닦아주는데요. 사람이 하는 수준으로 청소해낸다고 합니다. 핵심은 머신러닝. 처음에 사람이 원격 조작으로 작업을 시키면 이후 로키가 머신러닝을 통해 다양한 환경에 맞춰서 도구도 바꿔가며 청소를 한다고요. 로봇이 일상화되는 세상, 성큼 다가온 것 같네요. 불장난하면 오줌 싼다는 얘기 한 번쯤 들어본 적 있으실 텐데요. 이번에 소개할 남성들, 어른들 말씀 무시했다가 큰 코 다치고 말았습니다. 드럼통을 열려는 걸까요? 한 남성이 망치와 끌로 드럼통 가장자리를 내려칩니다. 그런데 옆에서 빈 드럼통에 불을 붙이며 장난치던 남성. 끌로 내리쳐 구멍이 난 부분에 라이터를 대고 드럼통은 순식간에 펑 터져버립니다. 새어나온 가스가 폭발한 거죠. 그 위력에 날아간 남성들 혼비백산해서 도망가는데요. 화상을 입긴 했지만 다행히 심각한 부상은 없었다고요. 장난도 적당히 해야지 하마터면 진짜 큰일 날 뻔했습니다. 태국의 한 도로에는 이색 통행료 징수원이 길목을 지키고 있습니다. 바로 태국의 중요한 상징이기도 한 코끼리인데요. 돈이 아닌 뭔가를 대신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바로 확인해 보시죠. 태국의 한 코끼리 보호숲 인근의 시속 60km 제한 도로입니다. 코끼리 횡단 주의라고 적힌 표지판 아래 코끼리 한 마리가 서 있는데요.
길을 건너려고 기다리나 했더니 사탕수수를 실은 트럭이 오자 길을 막아서곤 당연하다는 듯 사탕수수를 뺏어 먹습니다. 마치 통행료라도 받는 것 같죠? 사탕수수 농업이 커지면서 코끼리의 이동 경로까지 침범하다 보니 벌어진 일이라고요. 그래도 사탕수수 몇 줄기에 길을 터주는 여유라니 이 정도면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통행료 아닐까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오늘 꼭 알아야 될 경제 이슈들 키워드로 짚어보겠습니다. 국내 1인당 평균 대출액이 9,700만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2023년 2분기 말 9,300만 원을 기록한 이후 꾸준히 증가하더니 지난해 3분기 가장 많은 수준을 기록한 겁니다. 보완율과 고금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빚 부담까지 가중돼 민간 소비가 위축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사상 최고치를 이어가고 있는 코스피가 하루 평균 거래 금액 24조 1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2021년 이후 5년 만에 20조를 다시 돌파한 건데 지난달 14조 4천억 원보다 67% 증가했습니다. 미국발 기술주 훈풍과 국내 기업 실적 기대감에 코스피가 상승 흐름을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110조 원을 넘어선 체납 실태에 전면 대응하기 위해 국세청이 국세 체납 관리자 500명을 채용합니다. 이 가운데 125명은 전화로 체납 사실을 알리고 나머지는 체납자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해 납부를 안내합니다. 관리단은 오는 3월부터 약 7개월간 근무하며 급여는 원 180만 원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고객 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보상으로 KT가 통신사를 이동해도 위약금을 면제해주고 있죠. 이게 오늘까지인데 통신사들 간 고객 유치에 지원금 경쟁이 과열되고 있습니다. 출시 1년이 지난 모델은 현금을 더 받고 구입할 수도 있고요. 물건이 동나 가입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종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평일 낮인데도 휴대전화 대리점마다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직접 상담을 받아봤습니다. 200만 원 상당의 아이폰 최신 모델이 40만 원대, 갤럭시 S25 기본 모델은 오히려 현금을 더 받고 살 수 있습니다. 40만 원 초반대까지 맞춰드릴 수 있어요. 기본형. 일가 안 넣고 페이백 가져가시죠. 30만 원 정도. 단통법 폐지 때도 꿈쩍 않던 지원금이 KT 위약금 면제 때문에 훌쩍 뛴 겁니다. 고급 사양의 휴대전화는 아예 동이나 구하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술을 못 구해요. 지금 KT 사태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정책이 좋아진 거거든요. 위약금을 면제하기 시작한 지난해 말부터 지난 10일까지 KT를 떠난 고객은 21만여 명. KT도 파격 지원에 나서며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요금제가 낮으니까 어제까지 다 소진입니다. 일본은 아마 수요일에 받으실 거예요. 오늘 이동하시겠는 건데 무겠지 않을까요? 통신사들이 번갈아가며 보안 사고를 일으키다 보니 소비자들은 어느 통신사든 크게 개의치 않는 분위기입니다. LG로 옮기려고 딸이 KT가 들어있어. 인터넷도 LG 쓰니까 LG로 가면 거지. 고객 유치를 위한 보조금 경쟁이 과열되면서 소비자 혼란과 함께 결국 통신비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정부의 개입으로 지난해 말 1,430원까지 낮아졌던 원달러 환율이 어느새 1,470원 코앞까지 치솟았습니다. 정부의 연이은 구애에도 서학개미들이 다시 미국장으로 몰려간 영향인데 올해만 벌써 3조 원어치를 매수했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1,480원대까지 치솟은 원달러 환율. 외환 당국이 결국 강한 구두 개입에 나서자 환율은 안정세를 보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도 안 돼 하락분을 대부분 반납했습니다. 1,420원대까지 떨어졌던 원달러 환율은 새해 들어 연일 상승 흐름을 보이며 1,460원대로 무려 40원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주 원인으로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서학개미들의 대규모 달러 환전 수요가 꼽힙니다. 이번 달 들어서만 미국 주식의 순매수 규모가 2조 8천억 원에 달해 1년 전보다 43%나 많기 때문입니다. 환율 하락을 오히려 달러를 싸게 살 기회로 본 겁니다. 국장으로 돌아가봤자 어차피 손해볼 게 더 커가지고 수수를 먼저 시켜도 그래서 그냥 계속 어차피 다시 달러는 강세를 보일 게 뻔하니까.
해외 주식을 판 돈으로 국내 주식을 사면 1년간 양도세를 감면해주는 대책도 나왔지만 미국으로 시선을 돌려버린 서학개미를 잡기엔 여전히 충분치 않았다는 분석입니다. 방향성을 바꿀 정도의 이 대책이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환율이 하향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안정화 노력이. 서학개미들은 미국장으로 달려갔지만 코스피는 원전, 2차 전지 등으로 매수세가 옮겨가며 사상 처음 4,600을 넘어 마감됐습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어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내린 곳이 많았습니다. 오늘 출근길에는 이 비나 눈이 밤사이 얼어붙어서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은데요.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조심히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은 큰 추위 없습니다. 예년 기온을 웃돌면서 비교적 포근한데요. 다만 낮부터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서울이 영하 4도로 오늘 아침보다도 기온이 낮아지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서울이 영하 9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한편 강원 동해안과 영남 지방으로는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은 곳곳으로 강한 바람도 예보되어 있는데요. 화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을 보면 서울이 영하 2.4도, 대전 1.3도, 부산 6.6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영하 4도, 창원과 부산 8도에 그치겠고요.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낮겠습니다. 오는 목요일 오전 한때 곳곳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이 오늘 다시 열립니다. 특검의 구형과 향후 재판부의 선고가 어떻게 나올지 예단할 수는 없지만 또 다른 반목과 갈등의 씨앗이 돼선 안 되겠습니다. 네, 굿모닝 MBN 마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